네, 이번 시간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제 종종 언급했습니다. 무효등기 유형, 중과생략등기 합의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은 인정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의의예요. 자, 먼저 등기는 시간에 배웠죠. 형식적 유효 요건과 플러스 실체적 유효 요건을 갖춰야만이 그 등기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 유효 요건과 뭘 배웠었죠? 1. 부동산 1. 용지주의. 그 원칙을 배웠고 중복 보존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쟁점. 그런데 지금의 쟁점이 뭐냐면 형식적 유효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체적 유효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비록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체적 유효 요건, 즉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현재 권리 상태에 부합하면 뭐가 된다?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 관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형식적 유효 요건을 결여한 등기가 일단 등기가 된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아니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다. 그래서 요게 무효인 등기의 유효과 마찬가지죠. 무효인 등기 유형에서 처음에는 유효했다가 나중에 무효가 됐는데 이 무효인 등기 이후에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채무 변제를 해서 나중에 다시 실체관계, 실체적 권리관계가 발생하면 현재 권리 상태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가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다음, 권리 변동의 과정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일지라도, 즉 중과생략 등기 합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로 가행하는데 중과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A에서 직접 C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우에도 현재 권리 상태에 부합, 즉 등기부상 소유자 C고 실질적으로도 C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권리 상태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등기의 경제에 차가는 것이다. 즉 A, B, C 매매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A, C로 됐는데 이게 등기가 무효가 된다면 C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현재 권리 상태를 표시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어야지 C인지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게 등기 경제입니다.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어요. 이보다 더 중대한 등기 경제보다 중대한 공익적 역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도 무효가 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다? 중복 보존 등기. 그러니까 중복 보존 등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 등기가 이중 등기가 양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가 더 중대한 공익적 요청이 있다. 이중 등기 양상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적 요청이 있을 때는 비록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다. 그게 뭐다? 중복 보존 등기. 그래서 중복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로 따진 겁니다. 다시 자수서를 보게 되면 그 등기가 후에 보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든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무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요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 인정예. 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경우는 어떻게 했죠? 원시 취득자. A가 원시 취득자예요. 원시 취득자는 180조에 따라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A가 미등기 상태에서 B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하죠? A로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등 목적으로 B 이런 형태를 가야 돼요. 하지만 요걸 생략하고 어떻게 했다? 소유권 보존 B 이것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권리 취득의 과정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현재가 소유자가 B임에는 다툼이 없죠. 다르지 않죠.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자, 그리고 실제 등기 원인과 상이한 등기. 제가 실제 등기 원인과 상이한 등기. 이 표현이 지금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민법 총칙할 때 은닉행위. 기억나시나요? 실질적인 당사자의 실질 의사는 증여계약인데 허위 표시로 매매계약을 원유로 해서 등기를 한 겁니다. 그 경우에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허위 표시 매매는 무효다. 요거 배웠죠. 그래서 허위 표시뿐만 아니라 은닉행위도 무효다는 게 답으로 많이 그 출제점이 나오는데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은닉행위는. 그런데 등기까지 됐잖아요. 근데 등기 원인은 이걸로 했어요. 그쵸? 등기 원인이 무효면 물권행위 유형성에 따라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은닉행위 증여계약이 있잖아요. 그치? 실제 등기 원인, 실제 등기는 증여지만 상이한 등기, 매매를 부시했죠. 이러한 경우 비록 원칙적으로는 무효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게 있잖아요. 즉 이게 무효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에 따라서 수중자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현재 권리 상태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로서 이게 바로 은닉행위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을 언제 했었죠? 등기 추정력 할 때 등기 원인과 관련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것은 추정이 되지만 등기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제 등기 원인과 상이한 원인으로 등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 두 번 표현했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다음, 등기가 물권행위의 내용과 일부만이 합치된 경우. 일부만이 합치되거나 일부만이 합치되지 않는 것. 같은 말이죠. 일부만 합치되면 나머지는 합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기억하십시오. 지분만 취득했는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등기.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어요. 피상속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씩 공유 형태로 지분이 넘어가는데 A가 자신의 명의로 단독 명의로 한 겁니다. 이 경우가 물권행위 내용이 일부만이 합치된 경우죠. 이 사람은 3분의 1인데 지금 자기가 혼자 당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원래 A, B, C인데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 A 명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2만, 즉 이걸 어떻게 바꾼다? 3분의 1만 바꾸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3분의 1은 맞잖아요. 이 사람이 3분의 1이라는데 A를 전체 자기가 단독 소유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권리 있잖아요. 지분권자니까. 3분의 1은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3분의 1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나중에 공익파트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실체관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론에 바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맞춰진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형도 하나의 예입니다. 요 내용을 묻는 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다. 하나 더 좀 어렵게 나오면 2조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했을 때 사례죠. 이 경우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때문에 2조의 경우면 채권행위도 무효고 물권적 합의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무효인데 이 등기 무효 이후에 실체관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 현재 권리 상태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 유저를 생각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됩니다. 예컨대 추인행위. 다시 등기할 필요 없이 이 등기도 소급해서 유효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배웠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한계. 중복 보존 등기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후행 보존 등기는 무효이고, 즉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면 등기 경제보다 더 중대한 공익적 요청, 그게 뭐예요? 중복 등기의 양산 방지.
무효이고 건물에 관한 보존 등의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요게 한계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자, 요 내용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